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드디어 현대차 생산직 원서 접수가 곧 시작이 됩니다. 3월 2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서 접수 시작을 앞두고 전달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채용을 하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서류 단계부터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도 가능한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여기 보시는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체에 건강한 20대 초반의 나이와 출결 사항에 가장 성실했던 분들, 자동차 관련 전공자, 고등학교 졸업자 이런 분들, 생산직 활용 가능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 기능사 자격이 주로 많을 텐데 지게차, 자동차 정비, 전기, 에너지 관리 등의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생산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 근속기간 내에 성실도도 있고 근무지 내의 기여 부분도 협력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 명확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대가 어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나는 꾸준하게 쌓아왔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 점들을 나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합격을 해야만 하는 대상자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항에 해당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지원을 하시는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 3가지입니다. 나는 꼭 자동차 관련된 학과는 아니지만 20대 초반엔 공장 알바 3개월 정도가 전부인데 가능할까? 3, 40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생산직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다른 직종에 이력만 있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생산직 업무가 주로 남자 위주의 직군일 텐데 여자도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산직으로서 부족한 역량은 인정을 해야 한다. 일단 자소서만 잘 써서 서류 합격만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생산직으로 도전하시는 게 높은 연봉 때문인지, 오로지 나는 이런 연봉 수준 때문에 현대차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고충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직 특성상 근무자들 대부분 안전사고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 환경이 상당히 험한 분위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TO가 많은,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차체 실내외 부품 장착 이후에 엔진, 트랜스미션 등의 기계 부품 조립이랑 배선 배관 작업으로 차량 완성도를 높이는 의장으로 가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텐데 해당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공계가 아닌 문과 관련된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령이 부족해서 몸이 망가지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매번 같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힘들다, 교대 업무가 힘들다, 수도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스스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은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직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차분하게 자소서를 잘 작성하면 되겠지만, 생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께 꼭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대차 지원 예정자가 10만 명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400명을 이번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3배수의 120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합격을 할 텐데, 각종 분야의 엔지니어 분들은 당연하고요. 영업직, 직업 군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공기업 현직자들, 자영업 경험이 있는 분들, 각종 서비스업, 호텔, 카지노, 카페, 매니저, 간호사, 중소기업 격리직, 그리고 경력 단절 되셨던 여성 주부님들까지 다 지원을 한다.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동안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이력과 경험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력을 쭉 정렬을 하시면서 본인이 속했던 조직에 만들어낸 나의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 조직 내의 협업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 생산직으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정의를 내려보시고 현재 보유한 나의 이력, 활용도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300명 정도를 또 채용하겠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제도전까지 생각하신다면 생산 직무와 관련된 필수 자격증과 직무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상반기만 지원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또 내년까지도 뽑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이 생산직으로서 필요한 자격증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비하고 계셔야 이미 오랜 기간 생산직을 목표로 달려오셨던 분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신 이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 물론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사항, 그리고 자격증 취득사항, 이전에 내가 속했던 조직에 어떠한 부분을 내가 주로 맡았고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력서를 제가 배포를 파일로 해드릴 테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해요.
현대차 생산직 지원자분들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분명히 합격하시는 분들보다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력을 내가 더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후에 차선책은 무엇인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경력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특히 공채는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없는 직무수행 계획서와 자기소개서로 경력 채용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무로 갈 수 있는 공직 근무를 고려를 해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 일단 현재 내가 지닌 이력을 통해서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두셔야 어떤 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내가 배울 만한 인력이 존재하는가, 만약 아무리 작은 기업이고 현재 보수가 생각보다는 적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고 근무지 안에서 충분히 롤모델로서 내가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인재가 분명히 있는가, 없다고 하시면 이직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있다고 하면 더 근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가신다 하더라도 내 업에 전문성을 갖춰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지 나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꼭 수립해 두셔야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를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도 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설령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서류 통과는 당연하고요. 면접까지 도전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만약에 내가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차선책까지 도움을 드린다. 전혀 한 줄도 쓰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까지도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력을 통해서 경력직이면 경력직,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면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는 점을 모두 제공해드리는 첨삭 과정이 있으니까요. 현대자동차 현직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곧 자소서 항목이 뜨면 항목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예시가 있는지 이런 점을 또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